셔우드 트레이드부터 보시죠. 키퍼 셔우드 선수가 드디어가 아니라 트레이드가 됐죠. 결국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콜 크레이턴 선수랑 2026년 2라운드, 2027년 2라운드, 2라운드 두 장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좀 잘 준 것 같기도 하고 샤크스가 샤크스가 좀 잘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좀 들면서 아무튼 이제 한번 내용 들어가 보시면은 밴쿠버는 이제 영입자원 콜 클레이턴 선수랑 이제 2라운드 지원권 두 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내년 이제 이렇게 두 장을 받는 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드디어 리빌딩의 적기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적도 좀 안 좋고 게다가 이제 좀 승점 차이가 계속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2021년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브루스 부드로 감독으로 이제 감독 교체를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못 갔었던 그 안타까웠던 그때 사실 그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좀 탱킹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적기가 왔습니다. 올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됐고요. 무리하지 않는 모양새로 결국은 좀 어, 러더퍼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빈과 러더퍼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더퍼드가 이야기죠 정확히. 리빌딩으로 이제 조금씩 가닥을 잡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이제 또 하나 더 소식이 있었죠. 댐코 선수가 결국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에 뛰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좀 뉴스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이런 이제 좀 답답한 뉴스가 나오게 됐고 결국 오히려 더 적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또 주축 자원들 부상자가 생겼을 때 오히려 이제 이 더 전력의 공백이 발생을 했으니까 탱킹을 하기엔 조금 더 쉬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 만료 자원이 뭐 케인이라든가 블리게레스, 캠프, 포버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포버트는 이제 좀 부상 이력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고 해도 케인이라든가 블리게레스는 사실은 좀 크게 뭔가 좀 건질 수도 있는 제법 이제 괜찮게 건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케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정 트레이드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케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트레이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팀이랑 찾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허가를 구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케인은 거의 이제 뭐 100%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계약 만료하는 자원들은 히틸, 오코너, 레티, 마이어스, 부이엄 이런 선수들인데 뭐 당연히 이제 부이엄이라든가 오커너 같은 선수들도 이제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히틀 같은 선수를 뭐 내보내지 않겠죠. 레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큰 금액이 들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제 타일러 마이너스는 어쨌든 내년에 트레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일단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밴쿠버가 1, 2년 동안에 트레이드 가능한 자원들은 좀 존재합니다. 이제 그게 다행이죠. 뒤에 이제 일부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력 자체가 좀 구축이 됐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좀 트레이드 할 자원조차 좀 없는 그런 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해당 자원들을 활용해서 미래 주축 자원들을 좀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장기 계약자들의 트레이드 가능성 이제 요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밴쿠버가 결국 이 장기 계약 자원들이 얼마나 트레이드가 용이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라면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으면 결국 이제 뭐 장기 계약 자원들을 트레이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걸 트레이드를 하면 어떻게 얼마나 누구를 트레이드하고 어느 정도 리턴을 받아올지 요런 거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풀 리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왜 우리가 풀 리빌딩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조금씩 내보내든 한꺼번에 다 내보내든 이제 전반적인 주축 자원들을 쫙 내보낸 다음에 결국은 새롭게 뭔가 좀 시작을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밴쿠버는 풀 리빌딩을 생각하기에는 장기 계약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페테르손, 베서, 갤런드, 흐로네크 이런 선수들 2032년까지 계약만 있고요. 그리고 더브러스트라고 돼 있지 왜? 더브러스크, 페테르손, 마르쿠스 페테르손이죠. 수비수 2031년까지. 그리고 케빈 랑키넨조차 2030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리빌딩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장기 계약자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툴링을 하기에도 지금 조금 애매한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로스터 프리뷰 때도 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재계약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제 결국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재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전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주축 자원들을 결국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전력을 유지시키느냐에 대한 제가 좀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갤런드까지는 그렇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베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죠? 뭐 여러 선수들 이제 이런 선수들 결국 이제 재계약 란키넨도 그렇고 그런 부분 이 두 명만 어쨌든 없었다라고 해도 조금 더 이제 리빌딩을 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 이제 요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너무 장기 계약 자원들이기 때문에 밴쿠버가 캡을 부담하거나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캡은 부담해 줄게.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 만약에 이제 캡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턴 가치가 좀 줄어들겠죠. 이제 요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선수들을 어떤 느낌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트레이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리빌딩 방향에 따라서 선수단 타임라인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예를 들면 그냥 주축 자원들은 남겨놓고 뭐 트레이드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주축 자원들을 그냥 쓰자. 쓰면서 트레이드가 되는 자원들 뭐 올해부터 내년 이래가지고 좀 조금씩 트레이드를 하면서 뭐 픽 받아오고 젊은 선수들 또 이제 뭐 뽑아가지고 이 육성하고 이제 이런 이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그 방향성으로 간 부분의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론 정말 1년 차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는 뭐 셀러브린이라든가 뭐 크로즈비 오베치킨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이 정말 압도적인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 2년 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어린 자원들의 기량 상승이 좀 어떻게 보면 NHL 레벨에 뭔가 좀 이제 좀 적당하게 들어올 만한 수준이 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은 뭐 잭 휴즈 같은 선수도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베다르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사실 1, 2년 차 때도 잘했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진짜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되겠구나라고 느껴진 거는 올해부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한 3년가량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장기 계약자들 나이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란키넨 뎀코 30살이고요. 뭐 뎀코는 뭐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뎀코까지 집어넣으면은 30살이고 그리고 갈런드 더브러스크 페테르손 29살 그리고 이제 베서 흐로네크 28살 엘리아스 페테르손까지 27살입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력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좀 젊은 자원으로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뭐 사실상 리툴링에 가깝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선수들이 3살 더 먹으면은 사실 전성기에서 벗어난 나이들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장기 계약 자원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좀 이제 과감하게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완전 리빌딩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리툴링 같은 느낌으로 가느냐. 이제 요거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너지 샤크스 보시면 이제 키퍼 셔우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사실 셔우드 선수는 이제 뭐 이런저런 팀에서 많이 이제 좀 영입을 하고자 했었던 그런 선수기는 한데 샤크스로 갔어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이팅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살려서 압박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전방 압박 수행 능력이라든가 체킹 게임 이런 부분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또 강점은 골 생산력까지 겸비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득점력도 꽤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득점에서 이제 좀 많이 재미를 보는 이제 그런 시즌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슈팅 측정치를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예, 슈팅 탑 스피드가 154km가 나오는 그림에서 상위, 공격수 상위 2%, 그리고 슈팅 평균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99.5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격수 기준으로 상위 5%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슈팅 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올 시즌도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득점이 12골이나 있으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슈팅 퍼센티지까지 36.4%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팀들은 어쨌든 좀 이제 좀 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셔우드 선수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양쪽 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는 또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원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가지고 있는 게 셔우드이기 때문에 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현 시점 샤크스의 데스 차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라프 셀러브린 스미스, 레겐다 벤베리, 토폴리, 에클룬드 미사 가데트, 구드로, 오스탑추크, 리브스 뭐 요렇게 이제 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체렌쇼프 선수가 지금 내려가 있지만 뭐 다음에 뭐 다시 또 체렌쇼프 선수를 올리면은 뭐 탑6에 한 자리가 또 이제 충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1라인도 그렇고 2라인도 그렇고 3라인도 그렇고 윙 한 자리가 조금씩 부족함이 느껴지시죠. 그죠? 물론 이제 그라프 레겐다 가데트 생각보다 잘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제 샤크스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권도 들어가 있고,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노릴 수가 있는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윙 파워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셔우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1라인 들어올 수도 있고, 뭐 2라인 들어올 수도 있고, 3라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프트, 라이트, 뭐 가리지 않고 이제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샤크스에도 사실은 좀 괜찮은 느낌의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에서 3라인 어느 자리를 들어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샤크스 자리가. 결국 샤크스가 1에서 3라인 윙이 한 자리씩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은 상황이니까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퍼시픽 디비전이 굉장히 타이트한 순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유타 같은 경우에는 뭐 센트럴이죠. 뭐 유타를 뺀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2번 시드, 3번 시드, 4번 시드가 다 57점에서 물려 있습니다. 다 57점에서 물려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전력. 물론 이제 샤크스는 이 LA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더가 결국 이제 몇 년 더 지났을 때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성과가 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전력을 보강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샤크스가 굉장히 캡 상황이 널널합니다. 널널한 캡 상황을 바탕으로 이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약간 규모가 커져도 리스크가 적다라는 부분.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선수 입장도 사실은 이제는 셔우드 선수가 30살이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 규모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도 원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금액 자체가 조금 더 한 500에서 600만 달러 정도 이상 그 이상도 이제 뭐 당연히 뭐 그 이상 뭐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건데 그 정도까지도 좀 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샤크스는 지금 이제 캡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좀 문제없이 조건을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제 향후 잔여 캡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내년 시즌에 이제 5,400만 달러가 남고요. 그리고 이제 27, 28 시즌에는 9,250만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선수들 대부분 뭐 나간다라 계약이 끝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때 되면은 결국 뭐 셀러브린이 재계약하고 스미스도 재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년 지났을 때는 9,250만 달러가 남아있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만큼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건을 조금 후하게 쳐준다라고 해도 샤크스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가 될 게 없고 결국 셀러리 캡은 이제 상한선도 중요하지만 하한선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추후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토폴리 정도라든가 벤베리 정도의 계약, 요 정도의 계약이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토폴리 보시면 32살에 4년 재계약을 했고요. 연평균 6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한 45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뭐 한 6년 계약까지도 5년 이상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토폴리라든가 벤베리 선수 지난번에 이제 뭐 소개해드렸었던 31세 계약에 3년에 6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계약 정도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셔우드가 지금 FA 시장에 나오지 않고 샤크스랑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2년에서 3년 사이에 600만 이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를 줘도 샤크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한선을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계약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장기 계약 리스크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계약 리스크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 게 뭐냐면 30세의 나이고요. 일단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NHL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불과 최근 3시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샤크스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샤크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활약 자체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고 결국 이제 중간 규모 정도의 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 사실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년 정도에서 500에서 600 정도 사이 계약이라고 해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수는 뭐 벤벨이라든가 토폴리 이런 선수들은 사실 NHL에서 오래 활약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을 했던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셔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시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샥스 와서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시게 되는데 어쨌든 요 트레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마다의 그런 목적성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트레이드이긴 했는데 과연 이제 결과가 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서 첫 번째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